여기에 변수가 뭐였냐면 국민 저항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발, 당황하셨쇼요가 나왔겠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3월 7일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쓰러져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몇 있었죠. 한동훈이 가장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재명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놀이, 그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자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의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나 3년만 대통령하고 내려올 테니까 나 믿고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 이길게. 이거 보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자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다들 뒷목 잡았겠죠. 뚜껑 지대로 열렸겠죠.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법에 따라,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47일 만에 석방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거의 죽겠다 싶은 사람 또 있죠. 한동훈, 이재명이야 뭐 그들의 꿈이 살짝 찌그러졌다 요 정도지만 지금 이 판까지 끌고 온 건 오동훈입니다. 오동운이 아니라 오동훈이죠. 자, 윤 대통령 납치와 불법 구금을 자행했습니다. 기저귀 차고 한남동에 쳐 들어가서는 딱풀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국가보안구역 불법 침입했습니다. 그 침입하는데 앞장섰던 누구? 오동훈이 말이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겠다라고 출범한 공수처가 4년 만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죠. 잣됐다라는 겁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없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그냥 인간 사냥을 했다.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수보를 자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훈이, 이거 훈이한테 손절당했던데요. 오동훈이 꼬리 자르기로 이 끝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아니 되올시다죠. 그런다고 내란의 세력들이 숨겨지겠습니까? 밝혀내야 되겠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동훈 이 거짓말 엄청 했습니다. 영장 쇼핑한 거 아니다라고 국회 지금 질문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죠. 요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유린한 내란 공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죠. 법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법을 조작하고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데 그 세력으로 전략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체제 전복의 위기 속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오동훈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 쇼핑 논란, 이게 단순히 실수일까? 그거 아니죠. 국가 권력을 이용한 정권 전복 시도다라고, 그러니까 내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서 형식적인 절차였다라고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밝혀냈죠. 사실상 좀 한국일보가 단독이다라고 보도한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한국일보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면서 엄청나게 몰고 갔던 언론인데 이걸 한판 뒤집는 단독 보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대세가 바뀌었구나 이런 게 또 보이더라고요. 동아일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참으로 좀 치졸하다라고 느껴지죠.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군사보호구역 관련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110조, 111조 요거 때문에 놓자 요거를
서부지법으로 옮겨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받아냈습니다. 요 체포영장 청구하고 받을 때 이 법원장으로 누가 있었냐? 전계선 있습니다. 지금 전계선 그거 어딨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앉아 있죠. 110조가 가장 큰 건데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곳 한남동이다 라는 거죠. 대통령 관저는요 군사상 비밀 구역입니다. 111조는요 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때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요 110조 111조 그거를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줬죠. 이게 오동훈이가 짬이짬이가 돼가지고 영장 쇼핑이다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오동훈이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단독 피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넣고 이렇게 막 끼우면서 함께 청구했기 때문에 개인찮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건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킬 빠꾸 먹었다. 그러니까 이 명백한 거짓말로 판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1대1로 거짓말이야 미안해 툭 국민을 상대로 5,100만 국민을 상대로 국회에 나와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은요. 법원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자신들이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간다. 그거는 사법체계를 농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진우 의원 튀어나왔습니다. 요즘에 주진우 의원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 측관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게 바른 길이 아니야. 그럼 나는 법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이 법의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도 사실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진우 의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라고 단언해버렸습니다. 검사였죠. 검사가 지금 국회의원 된 지 사실 따끈따끈하죠. 검사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오동훈 이거 까빵가 예비 빵제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거짓 해명을 내놓으면서 수사를 진행한 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다. 이거 조직적인 음모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내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후덜덜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진우 의원이 핵심을 딱 집었습니다. 공수처 중앙지검에 보낸 공문 거기에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그 공수처 직원 있잖아. 중앙지검에 영장 청구 안 했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조금 있다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샥샥샥 바꿨던 그 공수처 직원 좀 특정해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수처가 벌인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무너뜨리려고 했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라는 겁니다. 성공했으면 오케이 콜.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이 공수처가 오히려 법을 악용했다. 정권을 뒤집는, 그러니까 정권을 끌어내리는, 정권을 전복하는 부분에 가담했다. 법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다가 지금 들켰다. 결코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주진우 의원께서도 이거 예비 빵제비다 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죠. 이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건 정말 이 불법은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그것도 1년에 200억씩 써가는 그 공수처가 이 공수처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훈이 때문에 공수처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는 세력 또 이를 막아야 하는 세력 간의 싸움
그 한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오동훈이가 이 한동훈과 연결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1998년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수에서 수학한 인연이 있죠. 또 오동훈 이 공수처장의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된 수사를 완벽히 인간 사냥처럼 지휘했던 사람 박세현 기억나시죠? 요거는 현대고등학교 1994년에 7기 졸업생으로 현대고등학교 1992년 5기에 한동훈보다 2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박세현의 아버지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 어른과 인연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이었던 민주당 근데 미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한동훈과 조인이 됐다? 자, 그럼 맡은 파트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이 민주당 이재명 쪽이 맡은 파트가 뭘까요?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문형배, 술친구 문형배 있죠? 그런 부분에 자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론도 이미 짜미짜미가 되지 않았을까? 요 파트를 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 이력 있죠? 21년에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법무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라인과 한동훈 라인이 갈렸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검찰 이력을 바탕으로 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었던 한동훈 요거 두 개가 딱 콜라보 됐다. 그렇게 봤을 때 야, 언론 움직였죠. 언론하고 바로 따라오는 게 어딥니까? 경찰. 그리고 이 민주당 사법부 깨갱 만들어 놓고 한동훈의 검찰까지 움직이면 완벽한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끌고 체포 이끌고 그리고 축출까지 가능했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여기에 변수가 뭐였냐면 국민 저항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발, 당황하셨쇼요가 나왔겠죠. 법치가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법을 집행해야 될 기관 그리고 권력을 진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뭉친 거고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찾아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법을 왜곡했고 법을 유린했고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알았던 이것들 반드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서 사법 처리 요구할 겁니다.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